상속세는 이제 상속 재산에서 여러 가지 부채를 빼고 이제 순수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근데 다행히 좀 공제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5% 공제가 되고요. 네, 오늘도 세금 고민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최인턴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암 발병 이후 반복되는 입원 퇴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얼마 전 쓰러지신 이후로는 쉽게 호전되지가 않아 지금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형제들과 함께 내려고 했는데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아버지 재산에서 병원비 계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 병원비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요? 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 병원비를 부모님 명의로 직접 납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상속세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아시면 좋은데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이제 다 모아보거든요. 부동산과 주식, 뭐 이런 현금들을 다 모아본 다음에 이제 부채나 이런 비용들을 빼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비를 이제 아버님 명의 카드로 사용을 해야 차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명의로 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경황도 없고 사실 편찮으신데 아버님의 그 비용으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말씀대로 아버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상속 재산에서 여러 가지 부채를 빼고 이제 순수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근데 다행히 좀 공제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5억 정도는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또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고요.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공제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재산이 있다고 하면 최대 2억까지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나 여러 가지 공제들을 좀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요. 세율이 이제 10%에서 50% 사이고요. 가장 낮은 구간은 1억 미만이 10%고요. 높은 구간은 30억 이상만 되면 50%가 과세가 되거든요. 네. 상속세가 사실 계산하기도 어렵고 과거 10년간 보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긴 하거든요. 또 미리미리 또 계산해 보시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연자님이 입원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계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속되는 재산이 되는 건가요? 사실 상속세의 기준은 돌아가신 날짜 전까지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상속인들 겁니다. 상속인들은 누구냐면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분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이제 납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계산이 될 테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뭐 대신 문제는 이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어떻게 나눌지만 문제지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와 은행은 이제 사망 신고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용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상속인들 간에 협의만 되면 가능은 해서 충분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망 신고 이전까지 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카드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능은 한데 사실은 동의가 되는 게 전제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되고 인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또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상속인들 간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게 또 상속세 신고할 때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이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장례 비용은 최소한 5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최대한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500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해주고요. 근데 대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활용하면 500만 원 추가로 또 해줍니다. 그래서 총 1,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라는 것은 어디 이제 등록이 된 장소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선산 같은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 화장 시설 이용하시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따로 이제 봉안 시설 이용했다고 계약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밖에도 상속세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사실 상속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증여재산인데요. 사전증여재산은 뭐냐면 상속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상속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다시 합쳐서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율이 좀 10%에서 50% 구간이 넓기 때문에 좀 정산을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속하기 좀 바로 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간 사전 증여 재산에 좀 합치고 있고요. 착각하시는 게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계좌이체를 했는데 증여라고 생각 안 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게 나중에 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상속세로 다시 포함이 돼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일 전에 10년간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제가 얘기를 막 듣고 있다 보니까 미리 부모님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제 사망을 하시면 상속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야 뭐 아시겠지만 보험이나 예금 이런 걸 또 모르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속 조회라고 해서 네. 나중에 사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보통은 2주에서 4주 이내에 모든 재산이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몰랐던 그런 재산들을 다 확인을 해서 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또 부모님 병원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결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에 나오면 그 금액에 놀라고 미리 준비해두지 못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때 부담스러워도 나온 대로 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미리미리 정보 챙겨두신 걸 숙지해 두셨다가 앞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